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1부도 잡담이고 예. 2부도 잡담입니다. 아, 다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잡담이지만은 예. 잡다한 인생사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게 그 이제 멀리서 온 강대훈 제가 트럼프 거래 기술 여행을 또 책을 직접 사서 보시기도 했다더라고요. 네. 또 영화 저번에 이퀄스? 이퀄스도 봤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 좋은 책과 영화를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예. 그 영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엔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봤는데요. 날도 덥고 그래서 사실은 뭐 서늘한 공포 영화를 좀 볼까 하다가 예. 이 공포 영화 중에 수준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예. 대부분 뭐 좀비가 나와서 사람을 한 100명, 200명 죽이거나 안 그러면 요즘 뭐 칼로 신체를 토막내거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영화. 예, 예.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진보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또 네. 이렇게 정통 너와르를 좀 보라. 저는 너와르가 영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서구 영화에는 네, 아니 예. 그냥 이 분위기가 서늘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너와르 영화는 이렇게 분위기로 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또 너와르 영화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재즈가 나오는 영화가 없을까 하다가 지니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프라임 무비팩에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있어서 네. 영화를 보는데 예. 그래서 이 봐도 일주일에 한두 편 보니까 한 달에 한 14,900원인가. 그럼 뭐 괜찮네. 저도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그거 뭐 무제한 볼 수 그런데 있습니까? 1년 본다 하면 또 20% 할인해 줍니다. 괜찮네요. 네, 근데 보다가 끊으면 앞에 할인한 것도 다 받아요. 오늘 가서 당장 예. 당장 제가 주문해야 네, 되겠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건수마다 내서 봅니까? 그렇죠. 아, 그것보다 훨씬 싸겠지. 주로 무료 영화를 많이 보고 있죠. 무료 영화는 대부분 옛날에 반 거나 재미가 별로 없거나 그렇죠. 또 오래된 거거나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프라임 무비팩에 어떻게 그럼 프라임 예. 이퀄스는 뭘로 봤어요? 1,000원짜리 봤죠. 저 4,500원짜리는 안 보고 10,000원짜리는 안 보고 주로 또 예. 요즘 1,000원짜리가 아니고 1,200원입니다. 올라서. 아 제가 또 뭐 은근히 또 이게 500인승 비행기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짜게 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제가 또 기본은 내야죠. 기본은. 예. 그래서 짜네. 좀 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데 네. 지니어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천재. 예. 그래서 지니어스 영화 안에 이제 들어있는 예.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영화가 이 스텝이 좋아요. 하나는 주드로. 좋네요. 주드로가 토마스 울프라는 1930년대를 살아간 천재 소설가. 좋은 시대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콜린 퍼스입니까? 올림푸스. 콜린 퍼스 맞잖아요. 예. 예. 이 저기 영국 배우. 예. 예, 영국 배우 콜린 퍼스가 거기에 편집. 한 편집인. 출판사의 편집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콜 키드만이 이 주드로를 후원하는 유부녀, 나이 많은 유부녀인데 좋네요. 출연진. 예. 둘이는 애인 관계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해밍웨이도 잠깐 왔다 가고 예. 스콧 피츠제랄드도 잠깐 왔다 갑니다. 나와요. 황금 시대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토마스 울프가 음. 이제 이 첫 소설을 갖다가 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하고는 뭐 친척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더만은 그렇진 그건 않고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소설을 딱 4편을 이렇게 냈어요. 예. 그러고는 내에 이렇게 종양이 와가지고 계력이 내려번져가 일찍 죽었어요. 소설 2편은 죽고 난 뒤에 토마스 울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현학적인 어떤 서정적인 소설을 썼는데 좋네요. 그 영화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적어온 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편집인이 계속 줄이라고 아주 압박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소설이 과연 창작인가 아니면 편집인에 대한 일종의 기술의 상품인가. 그래서 이 내 소설이냐 네 책이냐 이런 어떤 논란과 시비가 계속 붙기도 해요. 자, 그때 이 영화에 보면 이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소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설가가 쓴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대충 자기가 다 요약해서 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편집인이 잘라내고 교정을 봐주고 하면서 그 소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영화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야, 이 소설이라는 것이 거의 편집인이 역할이 한 49% 아니냐. 아, 편집. 그래서 에디토리얼 예. 편집이 중요한 거죠. 특히 신문도 그렇게 그래요. 지금 느껴지더라고요. 예, 중요합니다. 편집. 예. 예. 편집에 따라서 뭐 같은 인터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영화 만들 때 저도 제일 중요한 게 편집 작업입니다. 예. 그게 아마 영화학과의 반이상을 차지할걸요. 강의할 예. 때.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첫 소설을 내는데 거기 과정에서 거의 한마디로 뼈를 깎는 편집인과 소설가의 작업이 몇 달 동안 되더라고요. 일종의 밀당이고. 예, 다른 어떤 이 출판사에 가도 다 거부를 당했는데 이제 이 콜린 퍼스가 그걸 알아보고 이 책을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갈등이 서로 생기고 나중에는 막 서로 미쳐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딱 내고 나니까 이제 막 열화 같은 평단의 평가가 있으면서 금방 몇만 부가 팔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미국이 이제 정강기라고 부르는 1930년대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스콧 피츠제랄드 위대한 개체비 작가 네. 또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영화에도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걸 다룬 영화가 참 많죠. 네. 뭐 미드나잇 인 페리스도 네, 그 시대를 달았죠. 네. 파리스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시대의 파리스를 더 좋아하죠. 예.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 직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죠. 예, 그 대공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예. good old days 예. 향수가 있는데 가혹한 그 대공황을 겪고 나서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약간 주식 호황기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역사를 보면 항상 주식은 예.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게 돼 있고 예. 부동산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어떤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주위에 그 다친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이 처음에 나올 때가 예. 1929년 예. 대공황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소설이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대공황에 다 고통을 받는데 이 소설가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역으로. 예. 예. 근데 이 출세를 하니까 이 연인 니콜 키드만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허허. 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천재적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실제로 나왔고, 지리였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대중적인 어떤 이 사교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뭐라고나 타이프라이터를 붙이고 또 이 사람이 책을 쓰도록 집도 주고 지원을 갖다가 니콜 키드만이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거 이 천사 뭐 고향에 뭐 가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목은 들어본 것 네. 같습니다. 천사 고향에 예, 때와 흐름에 대하여 하고 또 뭐 제일 유명한 거는 그때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린가. 제가 그런데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이문열이 네. 이 소설에 대한 헌정을 한다고 이문열 소설 제목에도 그때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게 있죠. 제가 당장 사봐야 되겠네요. 예. 도마스럽고. 좋은 영화 보셨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미국이 재즈가 전성기가 되고 예. 또 아르 누보라고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에 보면 그 화려한 미국의 이 쾌락 이런 문화가 판을 치고 뉴아트. 예, 그 뉴아트죠. 아르 누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 금주 시대였고 예. 마피아가 설치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대공황이 와서 굉장히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샤치, 향락, 퇴폐, 재즈,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던 소설에서는 이 시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묘하네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운 소설을 만들어내네요. 그 당시에 위대한 개츠비도 이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딱 그 시대죠. 예. 그럼 위대한 개츠비가 왜 위대하냐면은 저는 그 영화나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네. 뉴욕의 그 고층 호텔에서 그 더운 날 그 럼주하고 이렇게 얼음을 깨가지고 이게 그 더운데도 넥타이를 매잖아요. 미국에 영국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대표적으로 술 마시면서 문학을 토로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영화에도 보면 스콧 피츠제랄드도 나와요. 예. 그 친구는 그 위대한 개체비를 성공시켰는데 이 부인이 좀 미쳤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부분 속에서 글이 안 나와가지고 한자도 못 써요. 예.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로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스크린 대본을 쓰려고 그러는데 대본을 썼죠. 예. 근데 그것도 또 성공을 못해요. 소설 흐름하고 영화 흐름하고 달라가지고 예.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 주드로 토마스 울프가 니는 소설도 하나 못 쓰면서 네가 뭔 소설가냐고 빈정거리는데 나중에 사과를 하러 가죠. 그러는데 그 스콧 피츠제랄드가 가이 피어스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 개체비로 우리는 그냥 성공한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아,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 개인적으로 불행이 많았고 결국은 그분이 알코올 때문에 심장마비로 왔던 그 수용소에서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이 알코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스콧 피츠제랄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할리우드에서 대본을 쓴 이유는 정말 그 생활형으로 쓴 거예요. 당장 생활할 돈이, 왜냐하면 그때 자기 부인을 요양원에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에 또 얼마나 그 의료비가 비쌉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편하게 글을 쓴 게 아니고 정말 각고에 생활하기 위해서 글을 쓴 마음 아픈, 제가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해밍웨이가 플로리다에 이 편집인을 불러서 이 청새치를 커다란 걸 잡아놓고 사진을 찍는 장면도 오는데 실제 해밍웨이 사진 중에 가운데 커다란 상어보다 더 큰 생선 걸어놓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스페인에 좀 가야 되겠다. 해밍웨이는 그 인생의 권태라든지 이런 걸 못 견뎠죠. 못 견디죠. 살아 생전에 해밍웨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생전에 성공한 소설가가 거의 없었죠. 화가는 피카소가 살아 생전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고, 그렇죠. 소설가는 해밍웨이가 잘 나갔잖아요. 근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해밍웨이가 또 자살한 것은 저기 북부에 아이다호 가서 자살했어요. 그 제일 쓸쓸한 아이다호. 그 살기는 주로 이제 저기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살거나 쿠바 아바나에 살았죠. 그래서 해밍웨이 하면 뭡니까? 유명한 칵테일 있잖아요. 아, 모히또가 이제 해밍웨이가 아바나에서 주로 마시던 모히또 이드 시가 쿠반 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차 대전을 배경으로 참전을 해서 무기의 자리거라를 썼고 또 전강기에 이 뭡니까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 파리가 전 세계 한마디로 문화의 중심지라기보다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향락의 중심지?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이 예술가를 자처하는 돈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기 뚜쟁이 역할을 파리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미드나잇 인 파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배경으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 에바 가드너가 나왔잖아요. 참 에바 가드너가 이뻤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에바 가드너를 보면서 요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여자가 좀 날카롭게 생겼다. 어릴 때는. 지적이지 않나? 나이가 들어서 에바 가드너를 보니까요. 굉장히 최고의 미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죠. 그런데 당대 미국에서 그랬답니다. 실제로 에바 가드너가 최고의 미인으로 뽑혔다. 그레타 가르보? 그래서 에바 가드너가 막년에 몸이 아파서 스페인에 있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에바 가드너하고 좀 결혼해서 살았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죽고 난 뒤에 돈도 다 됐고 치료비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썼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이제 스페인 내전에 가가지고 스페인 내전을 상대로 이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나라를 썼죠. 이 영화에서는 거기에 가기 직전에 해밍웨이의 모습이 나오죠. 미드나잇 페리스하고 겹치겠네요. 그래서 뉴욕의 그 재즈 음악들이 이 영화에 아주 나오고 괜찮겠네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술 그리고 소설 고뇌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두 편을 쓰고 성공하자마자 이제 이 혈액균이 머리로 번져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를 쓴다고 찌트가 자기가 써난 걸 갖고 왔는데
일꾼들을 시켜서 갖고 온 게 한 차예요. 콜린 퍼스가 이거를 잘라내고 요약을 하면서요. 이만큼 되는 거를 갖다가 한 두세 장으로 요약을 시키는 이 고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토마스 울프가 저항을 하지요. 이게 내 소설인데 네가 이걸 다 잘라내면 네 거지 내 거냐. 그러면서 이 표현도 당신은 너무 진부하게 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 너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걸 보고 아, 이 편집인이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토마스 울프가 없으면 그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거기 보면 스콧 피츠제랄드가 부인 때문에 와서 돈 좀 해달라니까 이 편집인이 네가 선인세 얼마나 받아갔냐. 더 못 준다 하다가 또 자기 주머니 털어가 주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나오고요. 그게 피츠제랄드의 진면목이 이대로 드러나오네요. 아, 그 좋은 영화입니다, 참. 그리고 이 해밍웨이가 참 아직도 좋아하는 이유가 노인과 바다 같은 거 보면은 문장이 정말 짧아요. 10단어가 안 그게 나와요. 하드 보일드 문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에는 그 소설가 김훈이 예. 아, 예, 예. 그 칼의 노래. 예. 칼의 노래 그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간결한 문체 그 다음에 남한산성입니까? 예. 거기에서도 그렇게 그걸 보면 참 정말 남성적이고 멋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나오죠. 이 토마스 울프가 하나를 표현하는데 서두에 예. 한 여자를 만나는 걸 갖다가 이만큼을 쓰더라고 50페이지를. 예. 그런데 해밍웨이는 그런 걸 갖다가 한 서너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딱 그래요. She was good. 예, 딱. 해밍웨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는 체이노예요. 체이노. 조웨일이고. 예. 예? 그 이전에 이 60년대 50년대 한국 문예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예. 솔직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예. 이 헌책방에 가가지고 현대문학하고 한국문학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설하고 시만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단편소설, 장편소설, 시 이런 게 꽉 들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이만큼씩 사다 놓고 다 읽었어요. 저도 읽었는데요, 그때. 예? 예. 몇 학년 때 읽었어요? 난 5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읽었죠. 우리 아버지가 100권짜리 책을 사가지고. 에이 그거 저기 뭐 문고판 무슨 이런 거 아니, 말고. 문고판을 그렇게 보다가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어른들 보는 거 봤죠. 아 4학년 때부터 내보다 네. 1년 빨랐네. 그때 김동인의 배따라기, 배따라기 김동인 맞나요? 그것도 광화사 이런 거 상당히 감명 깊게 봤어요. 이상도 그때 4학년 때부터 봤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책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조금 제가 한 달 전부터 책을 좀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소설을 좀 읽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예. 소설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 3년간 꿈을 꿨어요. 아, 그 아무나 하는. 그래가 노트북에 예. 썼는데 예. 소설 한 10개를 예. 전부 다 앞에 예? 음. 한 서너 페이지만 쓰다가 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소설가나 시는요 하나의 그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1인칭 시점인가 3인칭 시점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도 어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주면 돼요. 시인이나 작가한테.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나 시인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굉장히 인기가 뛰어날 것 같죠.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서 근데 희한한 게 시인이나 소설가 중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하거든요. 남들이 주식을 살 때 팔고 남들이 아파트 팔 때 사고 돈은 다 잘 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비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또 돈 잘 버는 시인이나 소설가 몇 사람 봤구만. 대부분은 다 좀 가난하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던데요. 일반화시키긴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그런 시인을 4명이나 알고 있어요. 4명이나. 4명 다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전부 다 엄청난 부자고요. 제가 아는 시인은 이 사람은 집에 피카소 그림도 한 서너 개 있고요. 피카소 그림 하나가 몇천억 하잖아요. 만화가나 혹시 무협 소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직업은 저와 같은 직업이죠. 의사예요? 예. 의사 중에 시인이 꽤 많거든요. 의사 중에 시인은 의사 하면서 이렇게 무료하니까 시를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동인 통과한 사람들이고요. 그것도 해야 기본적으로 문인이라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사 중에 시인이 많죠. 의사가 이렇게 시를 쓰면 뭐 칼의 노래를 씁니까? 그 의료 관련된 시도 쓰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의사분들을 제가 모독을 하는 의도는 알죠. 아니고. 칼은 중요한 거죠. 근데 의사 중에 시인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네 분의 시인은 그렇고요. 한 분은 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시인이 있는데 굉장히 이 친구 현실적이에요. 시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사업체도 뭐 서너 개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 아들도 이번에 막 의대 보냈다고 막 자랑하던데 그 친구가 또 제 의대 다닐 때 굉장히 저를 폄하했거든요. 지 애는 또 왜 의대를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요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있는데 미국을 그리 싫어하면서 저거 자식은 전부 미국 보내갖고 미국 국적받게 하고 미국 유학 보내고 반미주의자면서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봐서 그 정도는 이상한 것도 아닙니까? 그런가요? 뭐 여하튼 그래서 저는 뭐 시나 글을 잘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기술로 보기 때문에 별로 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협지 있고 만화가 있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인 플롯을 제공하는 또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할 능력은 없지만 스토리를 이런 스토리로 만화를 그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스토리 작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무협 소설가나 이제 만화가들한테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만화가는 또 지 밑에 제자들 있잖아요. 시켜갖고 전부 이렇게 짜집게 해가 그래갖고 놓더라고. 뭐 최근에 조영남 씨도 자기 아이디어를 또 속초에 있는 그 밑에 그림 잘 그리는 분들한테 맡겨서 그림을 지가 안 그리고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런 게 많대요. 하긴 옛날에 뭐 60년대 앤디 워홀은 그렇게 했죠. 이 뭡니까 그거 통조림 그걸 갖다 판화처럼 찍어냈잖아요. 그죠? 또 뭐 소변기를 또 이렇게 뭐 작품이라고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지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스튜디오라든지 뭐라고 갤러리라고 하지 않고 팩토리라고 공장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스스로 그랬죠. 그리고 뭐 피카소도 뭐 이렇게 도화지에다 확 물감 쏟고 자기 유명하니까 돈 벌고 싶으면 한번 쑥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명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추상화로 막 낙서한 것 같은 부분을 이 몇 억씩 주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그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그림이 제일 좋은 투자처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근데 그림도 주식처럼 사놨다가 쪽박 차는 건 없습니까? 갈수록 다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필요하죠. 오늘 근데 우리가 예술을 논하면서 어쩌다가 이게 돈으로 지금 연결해갖고 원장님은 자꾸 아무리 좋은 주제를 이야기해도 딱 끝은 돈이야. 그런가요? 제가 낭만적인 사람인데 낭만적인 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재즈를 논하고 미국의 정강기에 토마스 울프와 해밍웨이와 스콧 제랄드가 살던 그런 잃어버린 세대 시절에 어떤 그럼 제가 변명을 하죠. 왜 이게 제가 돈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엮냐면은 돈은 하나의 계측기죠, 계측기. 스케일. 모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또 하나 있거든요. 하나의 측정 참고 도구로 생각한다. 참고 도구로. 한국도 소설이 돈이 안 되다가 최초로 소설이 돈이 된 사람이 본격적으로 돈이 된 사람이 체이노 아닙니까? 그렇죠. 별들의 고향. 그거 읽어봤었죠. 영화는 봤죠. 별들의 고향. 나도 사실 소설은 안 읽어봤습니다. 영화 좋습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면 소설이 나오면 뭐 키스하는 장면이나 하루 밥을 보낸다 이런 부분만 딱 보고는 나머지는 또 안 보다가 그 얼마나 유명합니까? 뭐 오래간만에 뭐 같이 누워보는 건 그건 뭐 너무나 유명한 대사죠. 별들의 고향. 그 옛날에는 그 신문 소설에 이렇게 가운데 그림도 있지 않았어요? 그 소설 참 재밌는 거. 신문 소설에 그림이 가운데 있었던 거 있었죠. 맞죠?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 아니죠? 신문 소설 읽어봤습니까? 많이 읽었죠. 근데 사람들이 저도 항상 신문 소설을 보는 사람인데 그걸 안 보는 사람이 90%더라고요. 둘 다 좀 문학을 좋아하는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 소설을 보는 사람은 남들이 저열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언제부터 그래 됐는가 하면 문화일보에서 살구빛 그 종이 강한 남잔가
아, 그거 강한 남자. 그때부터 제가 신문 소설은 숨어서 보다가 예. 이제 안 봐야 되겠다 해서 안 봤습니다. 신문 소설로 유명한 분은 또 그 누굽니까? 그 정치인 한 분 있잖아요. 그 저 머리 하얀 분. 아, 김한길. 김한길 씨가 아주 그 일간 스포츠에 아주 재밌는 소설 썼죠. 뭐 대통령 딸이 뭐 바람 피는 거 그거 참 재밌게 봤네요. 바람은 안 했네. 저녁 때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하도 재밌어가지고 방송에서 또 물어보니까 아 그거 다 소설이에요 소설. 예. 근데 그분이 옛날에 조영남 씨하고 젊을 때 미국에 가서 백수로 같이 잘 놀았다며요. 예,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2평짜리 세 방에서 이 천장에 뭐 이렇게 이 세우고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출세한 거죠. 그 둘이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그 뭡니까 저기 저 하동에 예. 예? 무슨 말입니까 뭐 최찬판 때? 아니 그 영원한 화개장터. 화개장터 그리고 노래도 예. 조영남이 부르고 그 김한길이 작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둘이가. 그렇죠. 예. 제가 어제 갔다 왔죠 화개장터에. 아, 예. 그 어때요? 화개장터 가니까 뭐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이제 뭐 전부 사람들이 없고요. 예. 이제 거기 최찬판 댁이랑 가봤더만 그거는 완전히 토지. 예예. 예. 관광지하가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딱 가니까 이제 최찬판 댁 집 앞에 한 100평 되는 장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촥 보니까 아 정말 그 논이 그 경치가 정말 좋던데요. 그리고 그 대청마루에 그 더운 날 이렇게 모자 옛날에 그 대감들 쓰는 모자 입고 이렇게 흰 저고리 입고 누워서 딱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토지의 여자 주인공 서희 예, 최수진가 하는 탤런트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죠. 역대 토지에 서희 했던 사람 중에 최수지가 제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요새 뭐 합니까? 모르겠어. 시집가가 뭐 사는가 미국에 어디 있다 소리 듣던데. 예. 제가 뭐 연예인 어디서 뭐 하는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물어보는 제가 거죠. 연예가 중계 이 프로가 연예가 중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끔 연예가 중간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제 저녁에 예, EBS에 자기 전에 텔레비 틀어놨는데 예. 겨울 여자 하더라고요. 아, 어제 했습니까? 겨울 여자? 그래서 야 정말 장미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뻐졌는가. 겨울 여자의 장미는 제가 처녀 때 총각 때 지나는 고등학교 때구나. 아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77년에 했으니까 제가 또 부산의 대형 극장에 예.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봤는데 같이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겨울 여자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겨울 여자가 그 다음날 수학 제시 시험 차린 날인데요. 어떤 그 여학생이 그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 꼬이면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여학생은 당돌하네. 당신은 좀 그거 야한 영화에 속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내가 하나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저 수학 제시험을 망친 기억이 나가지고요.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 77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 그 참. 그게 예. 이 전국에서 이제 그때는 서울이지 예. 영화 이 관람객을 58만 명이 봤어요. 당시로는 많이 10만만 터져도 대박인데 예. 58만 명이 봤는데 아마 추석에 했던 것 같아요. 난성사에서 했는데 서울에는 그때는 단강 개봉이지 않습니까? 주로 단성사부터 비원 앞에까지 2km 줄을 섰대요. 요즘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그 참. 저도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안표도 없더라고요. 뒤에서 서서 본 기억이 나요. 겨울 여자가 줄거리가 이제 그 세 명의 남자를 만나잖아요. 예,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연애하는 건데 그 당시는 좀 파격적인데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미 씨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남자를 그쳐가구나. 연애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또 대부분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게 하나의 또 문화적 파격이었고 남녀 평등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이 김추재 씨 나왔죠. 김추재. 두 번째 남자로, 세 번째 남자로 신성일이가 나왔죠. 예. 첫 번째 남자는 이제 짝사랑해서 자살했고 남자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다 줘야 되겠다. 황진이네. 황진. 전까지 몸까지. 황진이. 그런데 두 번째 남자를 그렸는데 이 두 번째 남자가 군대 앞두고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김추련이. 김추재 씨 실제로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구나. 몇 년 전에 예. 경남 통영인가 어디선가 예. 경남의 어디 조그만 도시에서 예. 자살을 했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들어보는데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추련 씨가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예. 또 신성희 씨는 얼마 전에 폐암 예.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 영화에 보면 신성일이 한 40대 초반으로 찍은 거죠. 멋있게 나오죠. 네, 그런데 멋있게 나오고 예. 신성일 씨의 이제 이혼한 부인으로 박은숙이더라고. 저는 그때는 박은숙 씨인가 몰랐는데 박은숙 씨도 젊었을 때 이뻤다라는 걸 거의 어제 알았습니다. 박원숙 씨? 박원숙 씨가 누구죠? 아, 그 왈가닥 그 저기 할머니로 나오신 아, 지금 저 남해에 사시는 분? 네, 네. 아, 그분이요. 박원숙 씨 맞나요? 그분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술 한잔 하셨어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요. 그때 서울시내 뭐 호텔에 약속이 있어 갔는데 누굴 혼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텔레비 보는 거하고 틀리게 굉장히 교양 있게 굉장히 미인입니다. 예, 뭐 그냥 개인의 생존도 못 아니, 그 잡히는 무슨 그분한테 한지부 세가지고 나오는 그 말하는 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이미지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못 봤죠? 못 봤죠. 근데 실제로 틀립니다. 77년인데 예. 한강 끝장면에 한강변을 걸어가는데 예. 옆에 건너편에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나요. 강 건너편에. 예. 그러니까 당산 전도에서 찍은 것 같아. 요 근처네. 그때만 해도 이제 다 파헤쳐가지고 예. 한강변이 거의 그냥 이제 뭐 88 도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옛날 영화 중에 서울의 모습이나 도시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 하더라고. 그런 게 영화의 묘미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겨울 이야기라고 김세아가 부른 주제곡 뭐더만요. 어제 보고 제가 참 겨울 여자 77년도 보고. 근데 예. EBS에서 하기 때문이네. 예. EBS는 어디서? 이 KTV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중간에 막 끊겼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공영 방송에서 야한 장면을 방송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대를 하지 마시고. 별로 그렇게 지금 제가 그때 19살 때 봤는데 별로 그렇게 야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채틀리 부인의 사랑이라고 봤습니까? 그것도 78년도인가 나왔는데 그것도 실비아 크리스탈로. 예, 별로 그렇게 뭐 야한 장면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근데 오히려 그 최근에 무슨 영화를 한번 보니까 그 표지가 더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하나의 그 동성애 영화인데요. 예. 그 영화에 그 책에 보니까 더 야하게 돼 있더만 영화보다. 원장님 아마 지금 10시라 가지고 벌써 작별하고 또 그렇습니까? 연락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아, 제가 영광이죠 뭐. 예. 앞으로 뭐 매주 나오겠다고 하셔도 예.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돈 내라 얘기 안 할 거죠? 돈은 안 내고요. 아까 뭐 돈 내라 막 하길래 그냥 공짜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톰스에 뭐 페인트 칠하게. 그래서 예. 괜히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다 빼지 말고요. 예. 그냥 매주 나오고 싶으면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하시면. 예, 하여튼 제가 이 몸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더 피곤해지면 제가 매주는 또 그렇고 뭐 2주에 한 번 나오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정한 거 아니고요. 아직은 좀 병원에 매우 바쁘기 때문에. 예, 저기 계속 시청자 여러분, 저 원장님 병원에 예. 제가 가라면 가시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가지 말고 좀 계시기 바랍니다. 요새 좀 댓글에 뭐 되게 올라오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뭐 아쉽다 혹은 뭐 더 잘됐다 이런 게 뭐 평이 어떻습니까 요즘? 직접 또 다 봤으면서. 아니 안 봤어 물어보고 계시네. 평이 좋죠. 아, 예, 오랜만에 나와서 예. 너무 좋다. 그럼 좀 더 자주 나오길 좀 바라는 자주 나오기를 바란다. 또 아. 어린합니다. 그래도 왔다가 사라진 사람은 다시는 안 오던데. 예. 그래도 원장님은 또 나온다. 저는 뭐 병원 일만 아니면 사실 매주 뭐 매일이라도 나오고 싶죠. 왜냐하면 이 방송이 재밌으니까요. 제가 뭐 재미없으면 1년 동안 했겠습니까? 자, 이 낭만 의사 김성진 원장의 이 자팍 다스 요즘 뭡니까? 유시민이 하던 분 프로 있대 그 이름. 예, 뭐 무슨 네 명에서 뭐 하더라고요. 네. 뭐 가수도 나오고 뭐 무슨 과학자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떠드는 게 좀 더 네. 재밌지 않을까요? 여하튼 우리 포맷을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 우리 착각인가요? 그 남의 이렇게 포맷을 예, 로얄티를 안 내고 예, 이렇게 가서 복사해서 방송을 하는 그것도 표절인데. 예. 뭐 영광이죠 뭐. 유시민 씨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야 돼. 그 PD들도 우리 좀 포맷을 보겠죠. 이것도 한 17만 명 본다.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예, 예. 한 17만 명 보죠. 그 제가 최근에도 한 아랫게 KBS 보니까 뭐 위대 저번에 그 서가 뭐 서가 뭐 무슨 레시피인가 뭐 예. 보니까 우리 저번에 러시아 닥터 집하고 했는데 예. 그걸 또 해가지고 아까 뭐 책도 소개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원장님과 저의 생각입니다. 예, 뭐 우리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기왕이면은 뭐 연예가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문학을 이야기하고 영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게 또 우리 오프라 인프리가 그랬잖아요. 오프라 인프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할 때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그만큼 우리 국민 교양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원장님. 자, 마치겠습니다. 아, 예, 뭐 아쉽지만. 예. 예.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1부도 잡담이고 네. 2부도 잡담입니다. 아, 다 깊은 뜻이 숨어 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잡담이지만은 네. 잡다한 인생사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게 그 이제 멀리서 온 환자분 제가 트럼프 거래 기술 여행을 또 책을 직접 사서 보시기도 했다 그러고요. 네. 또 영화 저번에 이퀄스? 이퀄스도 봤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 좋은 책과 영화를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예. 그 영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엔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봤는데요. 날도 덥고 그래서 사실은 뭐 서늘한 공포 영화를 좀 볼까 하다가 네. 이 공포 영화 중에 수준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네. 대부분 뭐 좀비가 나와서 사람을 한 100명, 200명 죽이거나 안 그러면 요즘 뭐 칼로 신체를 토막내거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영화. 예, 예.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진부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또 네. 이렇게 정통 너와르를 좀 보라. 저는 너와르가 영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서구 영화에는 네, 또 아니 그거죠. 예. 그냥 이 분위기가 네. 서늘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너와르 영화는 이렇게 분위기로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또 너와르 영화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재즈가 나오는 영화가 없을까 하다가 지니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프라임 무비팩에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있어서 네. 영화를 보는데 네. 그래서 이 봐도 일주일에 한두 편 보니까 한 달에 한 14,900원인가. 그럼 뭐 괜찮네요. 저도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그거 뭐 무제한 볼 수 그런데 있습니까? 1년 본다 하면 또 20% 할인해 줍니다. 괜찮네요. 네, 근데 보다가 끊으면 앞에 할인한 것도 다 받아요. 오늘 가서 당장 예. 당장 제가 주문해야 네, 되겠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건수마다 내서 봅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싸겠지. 주로 무료 영화를 많이 보고 있죠. 무료 영화는 대부분 옛날에 반 거나 재미가 별로 없거나 그렇죠. 또 오래된 거거나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프라임 무비팩에 어떻게 그럼 예. 이퀄스는 뭘로 봤어요? 예. 주위에 그 다친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이 처음에 나올 때가 네. 1929년 예. 대공황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소설이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대공황에 다 고통을 받는데 이 소설가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역으로. 네. 예. 근데 이 출세를 하니까 이 연인 니콜 키드만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허허. 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천재적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실제로 나왔고, 지리였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대중적인 어떤 이 사교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뭐라고나 타이프라이터를 붙이고 또 이 사람이 책을 쓰도록 집도 주고 지원을 갖다가 니콜 키드만이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거 이 천사 뭐 고향에 뭐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제목은 들어본 것 예. 같습니다. 천사 고향이가. 예, 때와 흐름에 대하여 하고 또 뭐 제일 유명한 거는 그때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린가. 제가 그런데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이문열이 예. 이 소설에 대한 헌정을 한다고. 이문열 소설 제목에도 그때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게 있죠. 제가 당장 사봐야 되겠네요. 예. 도마스 루프. 좋은 영화 보셨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미국이 재즈가 전성기가 되고 예.
또 아르누보라고, 그러니까 위대한 개체비에 보면 그 화려한 미국의 이 쾌락 이런 문화가 판을 치고, 뉴아트. 예, 그 뉴아트죠. 네. 아르누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 금주 시대였고 예. 마피아가 설치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대공황이 와서 굉장히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샤치, 향락, 퇴폐, 재즈,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던, 소설에서는 이 시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묘하네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운 소설을 만들어내네요. 예. 그 당시에 위대한 개츠비도 이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딱 그 시대죠. 예. 그럼 위대한 개츠비가 왜 위대하냐면은 저는 그 영화나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네. 뉴욕의 그 고층 호텔에서 그 더운 날 그 럼주하고 이렇게 얼음을 깨가지고 이게 그 더운데도 넥타이를 매잖아요. 미국에 영국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퇴폐적으로 술 마시면서 문학을 토로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이 영화에도 보면 스콧 피츠제랄드도 나와요. 예, 1,000원짜리 받죠. 주로 뭐 4,500원짜리는 안 보고 10,000원짜리는 안 보고 주로 또 예. 요즘 1,000원짜리가 아니고 1,200원입니다. 올라서. 제가 또 뭐 은근히 또 이게 500인승 비행기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짜게 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제가 또 기본은 내야죠. 기본은. 예. 그래서 짜네. 좀 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데 네. 지니어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천재. 예. 그래서 지니어스 영화 안에 이제 들어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영화가 이 스텝이 좋아요. 하나는 주드로. 좋네요. 주드로가 토마스 울프라는 1930년대를 살아간 천재 소설가. 좋은 시대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콜린 퍼스입니까? 콜린퍼스. 콜린 퍼스 맞잖아요. 예. 예. 이 영국 배우. 예. 예, 영국 배우 콜린 퍼스가 거기에 편집. 한 출판사의 편집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콜 키드만이 이 주드로를 후원하는 유부녀, 나이 많은 유부녀인데 좋네요. 출연진. 예. 둘이는 애인 관계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해밍웨이도 잠깐 왔다 가고 스콧 피츠제랄드도 잠깐 왔다 갑니다. 나와요. 황금 시대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토마스 울프가 이제 이 첫 소설을 갖다가 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하고는 뭐 친척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더만은 그렇지는 않고 늑대도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소설을 딱 4편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고는 내에 이렇게 종양이 와가지고 계력이 내려번져가 일찍 죽었어요. 소설 2편은 죽고 난 뒤에 토마스 울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현학적인 어떤 서정적인 소설을 썼는데 좋네요. 그 영화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적어온 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편집인이 계속 줄이라고 아주 압박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소설이 과연 창작인가 아니면 편집인에 대한 일종의 기술의 상품인가. 그래서 내 소설이냐 네 책이냐 이런 어떤 논란과 시비가 계속 붙기도 해요. 자, 그때 이 영화에 보면 이 재밌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소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설가가 쓴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대충 자기가 다 요약해서 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편집인이 잘라내고 교정을 봐주고 하면서 그 소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영화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 소설이라는 것이 거의 편집인이 역할이 한 49% 아니냐. 편집. 그래서 에디토리얼 예. 편집이 중요한 거죠. 특히 신문도 그렇게 지금 느껴지더라고요. 예. 중요합니다. 편집. 예. 예. 편집에 따라서 뭐 같은 인터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영화 만들 때 저도 제일 중요한 게 편집 작업입니다. 예. 그게 아마 영화학과의 반이상을 차지할 걸요. 강의할 때.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첫 소설을 내는데 거기 과정에서 거의 한마디로 뼈를 깎는 편집인과 소설가의 작업이 몇 달 동안 되더라고요. 일종의 밀당이고. 네, 다른 어떤 이 출판사에 가도 다 거부를 당했는데 이제 이 콜린 퍼스가 그걸 알아보고 이 책을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갈등이 서로 생기고 나중에는 막 서로 미쳐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딱 내고 나니까 이제 막 열화 같은 평단의 평가가 있으면서 금방 몇만 부가 팔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미국이 이제 정강기라고 부르는 1930년대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스콧 피츠제랄드 위대한 개츠비 작가 또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영화에도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걸 다룬 영화가 참 많죠. 뭐 미드나잇 인 페리스도 그 시대를 달았죠. 파리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시대의 파리스를 더 좋아하죠.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 직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죠. 예, 그 대공황이었죠. 아마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good old days 향수가 있는데 가혹한 그 대공황을 겪고 나서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약간 주식 호황기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역사를 보면 항상 주식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게 돼 있고 부동산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 가지고 어떤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친구는 그 위대한 개체비를 성공시켰는데 이 부인이 좀 미쳤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부분 속에서 글이 안 나와가지고 한자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로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스크린 대본을 쓰려고 그러는데 대본을 썼죠. 근데 그것도 또 성공을 못해요. 소설 흐름하고 영화 흐름하고 달라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 주드로 토마스 울프가 니는 소설도 하나 못 쓰면서 네가 뭔 소설가냐고 빈정거리는데 나중에 사과를 하러 가죠. 그러는데 그 스콧 피츠제랄드가 가이 피어스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 개츠비로 우리는 그냥 성공한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아,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 개인적으로 불행이 많았고 결국은 그분이 알코올 때문에 심장마비로 왔던 그 수용소에서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이 알코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스콧 피츠제랄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리우드에서 대본을 쓴 이유는 정말 그 생활형으로 쓴 거예요. 당장 생활할 돈이, 왜냐하면 그때 자기 부인을 요양원에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에 또 얼마나 그 의료비가 비쌉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편하게 글을 쓴 게 아니고 정말 각고에 생활하기 위해서 글을 쓴 마음 아픈 제가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해밍웨이가 플로리다에 이 편집인을 불러서 이 청새치를 커다란 걸 잡아놓고 사진을 찍는 장면도 오는데 실제 해밍웨이 사진 중에 가운데 커다란 상어보다 더 큰 생선 걸어놓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스페인에 좀 가야 되겠다. 해밍웨이는 그 인생의 권태라든지 이런 걸 못 견뎠죠. 살아 생전에 해밍웨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생전에 성공한 소설가가 거의 없었죠. 화가는 피카소가 살아 생전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고 소설가는 해밍웨이가 잘 나갔잖아요. 근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해밍웨이가 또 자살한 것은 저기 북부에 아이다호 가서 자살했을 거예요. 그 제일 쓸쓸한 아이다호. 그 살기는 주로 이제 저기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살거나 쿠바 아바나에 살았죠. 그래서 해밍웨이 하면 뭡니까? 유명한 칵테일 있잖아요. 모히또가 이제 해밍웨이가 아바나에서 주로 마시던 모히또 이제 시가 쿠반 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차 대전을 배경으로 참전을 해서 무기의 자리거라를 썼고 또 정강기에